되었다. 주방은 산월의 구족이나 명장, 구족이라는 거는 그 옛날 산월의, 그러니까 산월의 이제 오래된 명문가들 아니면 뭐 그 호족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구족이나 옛 구자의 결의족자네요. 명장들 가운데 북쪽의 적들에게 잘 알려진 자를 은밀히 구해 이들을 시켜 위나라 대사마 양주목 조휴를 속여 유인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바로 이게 그거군요. 주방은 이에 대답하고 혹여 일이 누설되어 조유에게 이를 수 없을까봐 걱정되어 신이 많은 사람을 보내 편지 7통으로 조유를 유인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잠깐만요, 이게 아이씨 7통이 다 여기 나와있네. 실질적으로 다른 내용은 없는데 7통이 여기 다 인용돼 있어가지고 주방 열전이 좀 기네요. 이런 편지가 너무 긴데? 자,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저 주방은 1000년 만에 요행을 만나 당신 두의 백성이 되었지만 양주 백성 강물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져 있어 존경하는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지 못하고 멀리 바라보면 구름 경관 뿐이니 하늘이 실제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저는 정성이 미약하고 명성과 지위는 밝게 드러나지 않는데 비록 갈증이 나는 것 같은 양모에 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찌 드러내겠습니까? 여우는 죽을 때 고향 언덕으로 머리를 향하고 사람의 감정은 근본에 연연하는데 제약하는 것에 치여 받들고 아련하는지를 어기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홀로 머리를 들어 서쪽을 돌아보면서 일찍이 자나깨나 괴로워하며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고 몸을 뒤척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제 짬이 나서 제가 줄곧 전부터 품어 온 뜻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령에 계시가 없었다면 어찌 여기에 이를 수 있었겠습니까? 저는 양모하는 마음을 이기지 못해 만리에서 목숨을 을딱합니다. 양모라는 거는 미안합니다. 양모가 아니고 악모네요. 악모. 미안합니다. 그 생각 없이 읽다가 악모라는 거는요 우러러본다 그런 말입니다. 우러러보고 사모한다. 앙자가 우러러본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악모하는 마음. 요즘은 그런 말 안 쓰죠. 3가 제가 신임하는 사람 동잠, 소남 등을 보내 모반하려는 마음을 기탁해 편지를 바칩니다. 예를 들어서 어버이 연합은 박정희를 악모한다. 아니면 누구누구는 아니면 대가리가 없는 새끼들은 이승만을 악모한다. 뭐 그런 말들이 예를 들면 악모의 예라고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일과 변고는 다른 편지에 열거하겠습니다. 명공군후 요거는 그건가? 일과 변고를 다른 편지에 열거한다는 거는 스포일러인가? 이제 복선인가? 후속장 예고. 명공군후 요거는 이제 조휴랍니다. 조휴. 명공군후께서 해와 달 같은 빛을 내려 멀리 있는 백성의 뜻을 비추어 영원히 생명을 귀순하려는 자들이 존경하고 의지할 곳이 있게 해주십시오.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편지고요. 이런 편지가 7통 계속 이어지는데 사실 이제 마음 같아서는 읽고 싶지 않은데 읽어야겠지. 자, 두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저 주방은 별리 변방구석에 있으면서 강과 그 지류로 인해 나뉘어 끊어져 있어 은택한 교화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산과 계곡 사이에 있으면서 멀리 제 마음속에 생각을 말하면서도 대의에 비추어 신임을 얻어 용납되지 못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릇 사물에도 감격하는 것이 있는데 변화가 생겨나는 까닭을 살펴보면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치입니다. 제가 동호의 한 군을 다스리는 직책에 임명되었을 때 맨 처음 소원은 이미 실현되었으므로 마음에 새기고 공을 세워 보답하고 영원히 두 마음을 갖지 않도록 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불의의 제액과 견책을 당해 재앙이 눈앞에 있게 되고 위험이 계란을 던지는 것처럼 될 줄 어떻게 헤아렸겠습니까? 나아가 생각하면 떠나고 합한 거취에 마땅함이 있고 물러나 생각하면 속이고 죽음에 굽힌 허물이 있습니다. 저는 비록 뜻과 행동이 경솔하고 미천하지만 삶과 죽음의 한 단락이
명백하지 않음을 돌아보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감히 옛사람을 쫓아가니 돌아갈 곳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감정을 충성스럽게 드러내고 폐부의 말을 토로하여 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신께서 봄날의 윤기를 내려 위급한 처지에 놓인 저를 불쌍히 여겨 구제하시고 저를 의심하여 위탁한 목숨을 거절하지 말아주시길 바랍니다. 일이 누설되면 제가 받게 될 죄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당신에게는 첫째로 인자함의 상처를 입고 계획에 손해를 입을 것이며 둘째로는 교화하려는 자들의 마음을 끊어 놓게 될 것입니다. 당신께는 멀리 전 시대의 경험을 살펴 저를 동정하고 불쌍히 여겨 묻고 싶은 것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신속히 비밀 회신을 내려주길 바랍니다. 저 주방은 마땅히 멀리서 당신의 거동을 바라보며 당신과 합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편지고요. 자, 세 번째 편지입니다. 저 주방이 대행하게 된 예태수 광릉군 사람 왕정은 전에 역시 군의 백성이 변란을 만들었기 때문에 견책당했습니다. 왕정은 그 일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했지만 끝내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비밀리에 계책을 세워 북쪽으로 운명을 돌리려다가 투항하려다가 불행히도 이리탈로나 그의 어린 자식까지 죽음을 당했습니다. 저는 왕정의 일을 직접 보았고 또 동호회 군주에게 손권입니다. 일단 경시받으면 다시는 두터운 대우를 받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비록 혹시라도 잠시 남아 쓰인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제가 될 것입니다. 지금 그는 또 저에게 군을 관리하도록 했는데 이는 이후의 공적을 질책해 반드시 저를 죽이려는 뜻일 것입니다. 비록 여전히 눈을 뜨고 숨을 쉬고 있지만 제 목숨이 언제 끝나게 될지 몰라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사는 것이 마치 흰말이 터진 틈을 지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짧다는 거죠. 짧고 금방이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의 첫 경험처럼. 자, 이런 짧은 시간에 늘 위험과 두려움을 끌어안고 있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는 제 마음을 말하고 거듭 털어놓았는데 비천함으로 인해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두렵기만 합니다. 원컨대 당신께서 조금만 유의해서 상세히 살피시고 제 뜻을 헤아려 주십시오. 지금 이군 백성은 비록 겉으로나 명복상 머리를 숙이고 있지만 진실로 산과 들녘에서 빈틈을 엿보며 다시 반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날 제 목숨은 끝납니다. 동호의 군주는 얼마 전 장수들을 은밀히 보내 북쪽으로 진격하려 했습니다. 도모했습니다. 여범과 손소 등은 회화로, 전종과 주하는 합비로, 제갈근과 보질과 주야는 양양으로, 유기와 반장 등은 매부로 톱을 하러 갔습니다. 동호의 군주는 중군을 인솔해 직접 석양을 엄습하고 따로 사촌동생 손환을 보내 알육성을 다스리면서 저각을 세우고 물자와 식량을 날라 군량을 비축하도록 했습니다. 또 제갈량에게 명해 관서러 진군하겠습니다. 장강가에 있던 장군들은 그곳에 더 머물러 있지 않고 겨우 병사 3,000명만이 남아 무창을 지킬 뿐입니다. 만일 당신이 병사 1만 명을 이끌고 환현으로부터 남쪽으로 장강까지 온다면 저는 곧 이곳으로부터 관리와 백성을 인솔해 당신의 위에 안쪽에서 호응하겠습니다. 일대의 여러 군은 합지로 일을 일으켜 성공하다가 실패했는데 이는 외부의 원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쪽의 군대가 변방에 나타나 이 군대에게 딸린 성으로 경문을 전한다면 북방을 그리워하고 있던 백성이 누가 북방의 치하로 들어가는 것을 바라지 않겠습니까? 바라건대 당신이 위로 하늘의 빛들을 살피고 아래로는 인사를 살피며 사람의 일을 살피며 가운데로는 시초와 거북이로 본점을 참고하시면 지금까지 한 말이 험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있는 주방의 의견이 이렇습니다. 만약에 양주자사인 조휴가 양주복인 조휴가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환현, 요 지역이죠. 바로 요 지역. 그러니까 양주의 치소가 아마 수춘인가 여기 있을 텐데 여기서 남쪽으로 쭉 와서 환현까지 내려오면은 자기가 파양에 있다가 호응해서 이제 자기는 장강 이남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조휴는 여기로 오면 이제 한번 일을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렇게 이제 꼬드기는 겁니다. 설득력은 있네요. 한번 해볼 만하긴 한데 근데 지금 지형을 보면 지세를 보면요
여기 이제 천주산이 있잖아요. 여기 이제 큰 산이 하나 있는데 지금 보면은 환현에 만약에 들어왔다가 여기서 이제 포위돼 버리면은 그냥 다 죽는 그런 꼴이죠, 그죠?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일인데 만약에 내가 군사지휘관이라면 난 이쪽으로 가지 않겠습니다. 나는 차라리 이쪽을 칠 거예요. 여기 열려 있으니까. 아니면 뭐 그 무다구치 렌야처럼 이제 초식 동물이라 그러고 그냥 천주산으로 들어가든지 뭐 그것도 괜찮겠죠. 자, 아무튼 네 번째 편지에서 말했다. 제가 보낸 동잠과 소남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자랐으므로 그들을 아끼고 믿는 많은 마치 아들과 같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히 그들에게 편지를 갖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들에게 모반할 것을 의탁해 말할 때 눈으로 말하고 마음속으로 헤아려 입술과 이를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곤욕지침이라도 이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또 이미 이들에게 명령해 양주로 가서 반드시 투항하러 한다고 말하여 북쪽에서 모반을 일으키고 온 자들이 이 말을 듣게 하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세우면서 하늘에 맡겼습니다. 만일 이걸 성공한다면 목숨을 보존하는 복이 있을 것이고 우연히 기밀이 누설된다면 멸족되는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늘 밤마다 하늘을 우러러보고 별들에게 그리고 고하고 맹세했습니다. 제 정성이 부족하니 어찌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사태가 위급하고 제 힘이 약하여 오직 하늘에만 하셔야 할 뿐입니다. 제가 사제를 보내던 날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며 모양은 있지만 정신은 사라지고 혼백이 황홀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제 말을 완전히 믿지 않을까 걱정되어 동잠과 소남 두 사람 중 한 명을 남겨 훗날 보증이 되게 하겠습니다. 자기 안 죽는다고. 자, 일단 편지를 보내고 그들을 돌아가도록 해 모반한 일을 후에 돌아와 자수한다고 말하러 가십시오. 동호회 군주에게는 고정된 법령이 있어 모반할 것을 후에 돌아온 자는 모두 원래 죄로 처리합니다. 이와 같이 하여 서로 함께 막히게 되면 영원히 연락할 탐이 없을 것입니다. 운명을 걸고 서쪽을 바라보니 눈물이 붓을 따라 함께 떨어집니다. 여기 네 번째 편지고요. 다섯 번째 편지입니다. 드디어 반을 넘었네요. 파양 백성은 사실 대부분이 운미하고 사나워 이들이 끌고 싸우러 가도 곧바로 호응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을 불러 변고를 만들면 소리를 듣고 움직일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머리를 숙였지만 그 안에 결속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산과 들에 숨어 살며 반란을 일으킬 마음을 여전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호회 군주는 대규모로 병사를 일으킬 계획을 짜놓고 온 나라의 병력을 들어 모두 내보내 장강가는 텅 비었고 군영에 주둔하고 있는 사람을 줄여서 오직 자간들만 있을 뿐입니다. 자간이라는 거는요, 일종의 감찰직이랍니다. 군대를 감시하고 이제 반란의 징후를 살피는 그런 관직이랍니다. 자, 만일 이때를 틈타 이곳 백성을 움직여 소란스럽게 하면 하루아침에 손에 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것은 바깥의 원주의 의지에 안팎이 긴밀히 협조해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성공할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일 환현의 길로부터 진군의 장강가에 주둔한다면 저는 마땅히 남쪽 해안 역구로부터 호응하겠습니다. 만일 장강가로 곧장 오지 못하고 백리주에 머물 수 있다면 이곳 백성이 북쪽 군대가 그곳에 있음을 알도록 하여 그들 스스로 때를 파악해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곳 백성은 굶주림과 추위를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병사들의 진입을 달가워하며 정벌하고 토벌하는 일을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북방이 귀족되는 것을 기뻐합니다. 다만 공궁할 때 일을 일으켰다가 제때 북방의 호응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빠르게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석양, 청주, 서주의 각 대군이 수미가터로 이어지게 하여 동호에서 보낸 군대를 견제해 신속히 물러날 수 없게 한다면 금상첨화할 것입니다. 저는 장강과 회화에 살아서 현재 일에 밝으며 그곳 지형의 유리한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길 것입니다. 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감히 가슴속에 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거 같네요. 투자 광고회사 같은 데서 이제 투자할 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네. 자, 이번 여섯 번째 편지입니다. 동호회 군주는 전에 석양을 뿌리 뽑지 못한 일을 한스러워하며 이제 그 일 이후로 새로운 병사를 대규모로 모으고 아울러 반준에게 이민족 백성을 징발하도록 하여 사람 수가 매우 많아졌습니다. 석양이라는 거는요,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 번 이제 손권이 이제 그거 한 거죠.
원정 갔다가 실패한 곳입니다. 하필처럼. 자, 특건대 작전 조항에 신병 가운데서 약한 자는 앞에 세우고 정예 병사는 뒤에 두며 성을 공략할 때는 약한 병사에게 참호흡하게 하여 곧장 격파하려 한다고 합니다. 비록 이와 같이 할 수 없을지라도 이젠 이 전쟁이 큰 취지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바는 석양의 성이 작아서 오랫동안 병사들을 머물러 있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재빨리 구원해야 합니다. 진실로 신속함과 기밀이 필요합니다. 왕정이 변을 당한 것은 멀지 않은 때에 있었던 교훈입니다. 왕정은 아까처럼 이제 자기처럼 이제 반란 일으키려다가 죽은 사람이라고 아까 예를 들었죠, 그죠? 첫 번째 편지에. 자, 지금 제 귀순의 성공 여부는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일 당신의 구원을 받아 북방으로 가게 된다면 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의 구원이 제 때에 미치지 못한다면 하정등과 똑같은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전에 팽기가 직책에 있을 때 그의 진영이 복룡에 있다는 말을 듣고 이건 백성은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기뻐했으며 아울러 곧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만일 그가 한 달 동안 머물 수 있었다면 일은 당연히 크게 성공했을 텐데 애석하게도 당신이 너무 빨리 떠나버려 동호가 병력을 늘려 팽기를 토벌했으므로 그는 비로소 실패하게 되었을 뿐입니다. 당신 이 말을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팽기라는 사람도 아마 이렇게 반란 일으킨 사람인데 그때 이제 그 조유가 병력을 보냈던 모양이죠. 근데 금방 떠나서 이제 팽기가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당연히 이제 전군을 다 동원해서 빨리 오세요. 매복이 걸려 뒤지게 그런 말이죠. 자, 마지막 편지입니다. 지금 큰일을 일으킴에 자기나 칭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을 장려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장군과 후예인 각기 쉰개인이라는 게 그 도장이죠, 도장. 자, 낭장의 인 중낭장입니다. 100개 교위와 도위의 인 각기 200개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저는 이것을 얻어 장수들에게 주어서 그들의 뜻을 장려하겠습니다. 동시에 깃발 수십 개로 표식을 만들어 산월의 병사와 관리와 백성이 이것을 바라보고 거취가 벌써 분명하게 결정되었고 당신 군대 구원을 받기로 확실하게 약정되었음을 알리기 요청합니다. 또 서로 투항하고 모반하는 사람은 날마다 달마다 있으므로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이 일이 전해져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큰일도 특별히 기밀을 요합니다. 만일 제 편지를 본다면 더욱더 잘 숨기고 비밀로 해야 합니다. 저는 당신의 지혜에 일정함이 있고 방비하는 생각에 반드시 깊이가 있음을 압니다. 제가 마음속으로 걱정하고 두려워하며 불안한 것은 이를 너무 자주 보고한 것인데 꾸짖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방은 따로 은밀히 표를 만들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지금 북방에는 체포할 도적들이 많이 있어 황하와 낙수를 튼튼히 지키고 오랫동안 왕의 주사를 받는 일이 없으며 북방의 땅을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은 일찍이 기이한 계책을 내고 우수한 인물을 천거해 위로는 웅대한 교화를 빛나게 하고 아래로는 만분의 1의 공헌이라도 펼 수 없었기에 걱정하는 마음이 무엇인가에 얻어맞는 것 같아 밤이 되어도 잠을 잊고 있습니다. 신성한 조정은 하늘처럼 덮고 있으면서 신을 감싸 주었으나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외람되게도 조정에서는 무거운 명령을 내려 신에게 전해 도적 조율을 유인해오도록 했는데 유감스럽게도 계획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군 안에서 북방의 도적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산과 계곡 속의 괴수들을 구해서 북방과 내통하게 하려고 합니다. 신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기쁨과 두려움이 엇갈립니다. 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사람들이 급히 얻을 수 없으며 설사 얻는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신에게 적 조휴를 속여 오도록 명하셨으나 무감스럽게도 방법만 그럴듯하다는 것입니다. 신의 이러한 여러 해 동안의 바람이 천년에 한 번 있는 기회를 만났으므로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리고 고집스러운 식견을 다해 편지를 써서 조율을 속여 유인하기로 했으며 이것은 별지와 같습니다. 신은 제게 옛사람의 간단하고 복잡한 책략이 없음을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창졸간의 큰 계략을 바치게 되어 불안하고 영양의 마음을 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경솔하고 우매함으로 인해 조정의 특별한 안배를 욕되게 할까봐 걱정되어
벌써부터 근심하며 초조합니다. 신이 듣기로 당요는 먼저 하늘에 알려 하늘이 그 의견을 반대하지 않았고 하층 백성에게 폭넓게 불었으므로 위대한 공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조정의 영명한 계획은 반드시 조유가 계략의 그물 속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신령의 도움과 성인의 규범이 있어 그는 반드시 스스로 보낼 것입니다. 육군에게 일망타진하도록 하면 육군은 그 6군대를 의미하는데 황제 군대를 의미합니다. 왕의 군대. 포로들은 그물을 빠져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위세는 번개처럼 빛나고 천하는 매우 다행스러워질 것입니다. 삼가 표류를 아래고 아울러 편지의 촉으로 마칩니다. 신은 미천함을 걱정하고 불안해 탄식합니다. 자, 드디어 끝났습니다. 자, 그는 시행할 준비를 하라는 회답을 받았다. 조이는 정말로 주방을 믿고 보병과 시병 10만 명을 이끌고 군수물자를 가득 싣고 환현으로 직접 들어왔다. 자, 조유가 그 환현으로 들어왔습니다. 요 지역. 네. 딱 이제 그 그물망에 걸려든 거죠, 그죠? 자, 주방도 군사들을 모아 육손을 따라 조유를 옆에서 공격해 끊어놓았다. 조유의 군대는 비단이 찢어지고 기와가 깨지는 것 같은 형세가 되었다. 목을 베거나 포로를 잡은 자의 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주방이 처음 비밀 계책을 세웠을 때 낭관이 조서를 받들고 와서 여러가지 일을 힐문한 일이 자주 있었다. 주방은 부군에게로 와서, 부군이라는 거는 관직인데요. 비리관원을 보고하는 일을 하는 관직이랍니다. 자, 부군에게로 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사죄했으므로 조유는 이 소식을 듣고 또 의심하는 생각이 없어졌다. 일이 성공한 뒤 군대가 개선하자 손권의 장수들을 모아 성대한 연회를 이뤘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요 상세한 그 석정전투의 상세한 이제 경과에 대해서는 육손전이나 아니면 앞에 오주전에 있나? 다른 열전을 보시면 됩니다. 여긴 정작 또 안 나와있네요. 자,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주흥이 무르익었을 때 손권이 주방에게 말했다. 자, 그대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도의를 다해 내 대업을 이루었다. 이것은 마땅히 그대의 공명이니 역사책에 적어야 한다. 손권은 주방에게 비장군을 더해주고 관내오자기를 하사했다.